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사실 게임주들이 올해 연말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있을 걸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게임주의 중국에서의 규제나 이런 걸 보면요.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적 변화들과 맞물리면서 게임주들이 상당히 지금 흥행 모드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위메이드 전격 분석하겠습니다. 아라FA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겨울은 게임주의 계절이긴 하지만 최근에 게임주가 별로 그렇게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렇게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계절성이 겨울에 있으면 항상 한파 때문에 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게임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이제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주들은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규 게임 관련해서 이 모멘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 시장에서 국내에서 11월에 있을 이제 이 지스타 게임쇼가 있죠.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게임쇼로 시작을 해서 현재 겨울철에 최대 성수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현재 기대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신규 게임들이 이제 성과를 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최근에 게임 시장에서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양한 해외 유저들에 대한 취향을 고려해서 이 다양한 장르 게임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플랫폼 활용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게임 시장을 좀 살펴봤었을 때는 다수의 이 새로운 게임들이 좀 등장을 했고,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시장 공략 관련된 부분들이 다양한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게임 관련해서 보면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게임 셧다운 페이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게임 업종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온기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로 인해서 이 변화 속에서도 업체들 간의 상호 경쟁과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날 이 중순에 있을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게임 업종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트레이드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코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중에 애쉬 인피니티가 연초 대비 가격 300배 이상 폭등을 했고, 참여자들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레이 투 언 게임들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게임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다수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업종들이 좀 계속해서 활발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업종을 사실 얼어붙게 했던 거는 NC소프트의 충격입니다. 근데 그걸 녹이면서 또 강하게 불붙이고 있는 대표 주자가 바로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는 어떤 회사인가? 변리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위메이드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개발,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뭐 유명한 것 중에 이제 미르의 전설 시리즈, 윈드러너, 어비스리움 등이 이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위메이드 폭스라는 게임단을 운영한 적도 있고요. 판교에 있는데 약간 악명이기는 하지만 뭐 야근을 많이 한다 그래서 판교의 등대다라고 하는 뭐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2012년부터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여서요. 캔디팡, 뭐 바이킹 아일랜드, 윈드러너 등이 그중에서 다소 알려진 게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IP 업계 쪽에서 되게 약간 유명한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미래전설 IP 관련하여 중국 회사들과 저작권, 표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건 정도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 표절 소송으로 중국에서 이기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정말 이제 뭐 비슷해도 정말 너무 많이 비슷하게 따라했는지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네. 변리사님은 게임 좀 하세요? 네, 뭐 저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재인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메이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업인 게임이 얼마나 흥행하느냐가 1차적으로 관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이슈들인데, 위메이드의 미르의 포, 뭐 글로벌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업황 말하면서 이 해외 시장 공략이 굉장히 게임 업종에서는 중요한 모멘텀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달에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 이후에서 앱스토어 매출 순위를 탑 10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8월 달 출시 때는 총 11개 서버에 시작을 했는데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서버 수가 100개 이상 증가를 기록하며 글로벌에서 흥행 돌풍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전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NFT를 게임에 접목하고 있어서 현재 큰 인기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게임 내에서 이 획득할 수 있는 이 아이템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 게임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게임 접목에 시작을 하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는 아직 많은 이 업체들이 이 기술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만큼 미르4가 이 양호한 성과를 유지할 경우에는 게임 시장에서도 하나의 큰 변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국한되어 있던 미르에 대한 IP가 이 IP 매출이 북미와 유럽 쪽까지 흡수를 하면서 현재 이 글로벌 게임에 대한 IP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도 라이센스 매출이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위메이드는 이제 10배거 종목이 됐습니다. 벌써 10배가 오른 종목인데 게임의 흥행만으로는 이렇게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그 기술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런 것과 이제 가상화폐와 연결돼서 이제 이슈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제 비덴트를 통해서 정경민 변리사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위메이드가? 네,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10% 지분을 이제 위메이드 쪽에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장영구 대표는 이제 최근 이 비덴트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고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게임을 하면서 돈을 썼는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이 가상화폐랑 연결해서 한 게 지금 위메이드의 가장 좀 혁신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 네. 로직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미르 4에서는 게임에서 벌 수 있는 재화를 위믹스라고 하는 이제 자사 코인으로 이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제 뭐 NFT 거래소를 통해서 뭐 아이템과 캐릭터를 또 거래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또한 이제 구축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이 모델을 P2E 그래서 페이 투 언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해도 뭐 소득을 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는데 기존에는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는 페이 투 윈이나 이기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는 플레이 투 윈이나 이기기 위해서 이제 돈을 쓰는 페이 투 윈 모델이 주였다면은 게임에서 벌 수 있는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순 서버 해킹 등으로부터 이 재화를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시너지 기대해 보실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원래 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7호에 따르면은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업 이걸 하는 것을 막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뭐 아이템 매니아 같은 게임 거래소들이 지금 다 정지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개인 간 거래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기 같은 것이 좀 빈번하고 이런 부분에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위메이드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게임 머니와 캐릭터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준다라면은 편의성과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엑시라고 하는 게임이 이 P2E의 원조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해도 평균적인 월급보다 더 벌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니 이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가치가 오르니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선수한 구조였었던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유지가 되느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현재 지금 빗썸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글로벌 거래소에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코인 자체의 가치가 현재 높지 않다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불안적인 측면에 상당히 리스크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뭐 생각지도 못한 로직. 그게 또 이전에 그런 거를 한 곳이 있긴 있었군요. 네, 과거에 동남아 시장에서 그런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받은 거를 현금으로 바꾸고 이런 게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제 가상화폐를 하니까 그런 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재준 대표님, 그러면 그런 위메이드의 변화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 1,260억 정도 했는데요. 현재 상반기 때 매출만 봤을 때도 지난해 매출을 일단 뛰어넘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매출 부분을 살펴보면은 게임 부분은 모바일 부분과 라이선스 부분, 그리고 PC 온라인 부분이 있는데요. 모바일 부분에서 지금 올해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라이선스 관련돼서도 현재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반기 매출액을 좀 살펴봤었을 때 2분기 매출이 689억, 영업이익이 2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17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현재 상회를 기록을 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 수준만 봤었을 때는 550억 수준 정도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르4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는 안정적으로 현재 매출을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평균 매출이 한 4억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3분기 이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에 미르4에 대한 글로벌 출시 영향으로 인해서 연말에 미르 M까지 신작 출시, 모바일 버전까지 신작 출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이 오딘에 대한 흥행에 따라서 지분법 이익 관련돼서도 부분을 현재 위메이드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매출은 3,09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약 14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132억 원을 보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8억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32억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리사님. 게임 업체들도 특허가, 글쎄요. 게임 업체들은 특허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나요? 위메이드는 어때요? 네. 네, 게임 업체들도 네. 특허를 많이 합니다. 뭐 유명한 넥슨, NC 등등이 네. 특허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뭐 게임 캐릭터를 어떻게 이동시킨다라든지 어떻게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한다든지 뭐 UI, UX적인 부분에서 특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특허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총 73건이 검색이 되고요. 한국에 27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특허가 각각 한 건씩 검색이 되는데 다 이제 포기되어서 소멸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기간 도가로 좀 소멸이 되어 있네요. 중국이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특허가 전무한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허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출원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전과 이후로는 뭐 전혀 지금 출원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뭐 게임에서 캐릭터를 타겟팅하는 방법, 뭐 판정 방법, 매칭 방법, 캐릭터를 조작하는 방법, 뭐 데이터의 캐싱 방법, 관리 방법과 같은 게임 내적인 부분부터 소셜과 연동하기 위한 방법, 광고 제공 방법과 같은 BM적인 부분까지 특허가 어느 정도 커버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 출시한 미르4뿐 아니라 뭐 야심차게 준비한다고 밝힌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가 없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중요하지만 상표적인 측면도 중요한데요. 게임 회사답게 상표를 상당히 많이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88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등록된 상표가 이름이 좀 재미가 있는데 MMO VRPG 해가지고 혹시 온라인 VR 게임도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측면은 이제 버디버디 상표를 2014년에 이전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인수한 버디버디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은 주가인 거죠. 네, 좋은 내용들과 게임업계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가고 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됩니까, 이재준 대표님?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에게서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 3개월 만에 거의 7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25,000원에서 거의 20만 원에 이제 육박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자꾸 부담이 되고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 주가에는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있으면 나중에 이 기대만큼에 못 미쳤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실망 매물이거든요. 그리고 재료 소멸에 따른 주가에 대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었을 때 아마 지스타 이슈로 이 지스타 이후에 바로 이제 주가 조정이 저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1월 중순까지는 지스타 기대감이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술적 지표인 이 투자 심리선이나 RSI를 봤었을 때는 현재 과열 국면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보조 지표 자체는 후행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에 대한 조정 국면이 오히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스타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 가상화폐를 통하여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슈가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치를 못 미쳤었을 때는 당연히 또 실망감에 따른 투자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섣불리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 국면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1선 부분에까지 대략 21선은 주가 추세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14만 선까지는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5일선이 깨지는 걸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21선까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일단 접근하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에서는 최근에 가장 핫한 게임 업종 그리고 가장 핫한 종목 위메이드를 분석했습니다. RIFA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